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믿음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패션 스토리. 패션쇼 번외편 시작합니다. 아이고 박소리가 좀 더 커야 되는데. 네. 아이고 지난주에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B급 인생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까? 네. 네. 꼭 할 말 없으면 저렇게 딴 사람을 끌어들이고. 저는 요새 정말 바쁘네요. 진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일부러라도.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씩 되는 것 같아서 더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다들 바쁘게 지내신 것 같고요. 이번 주 뚱카롱 오늘도 결석하셨나 보네요. 그럼 우리 뚱카롱이 해야 될 우리 잠깐 패션 우리 B급 인생이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잡동사니로 뭐 준비해 오신 거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뚱카롱이 몸이 많이 완전가 봐요. 그러네. 2주 동안이나 지금 자기를 병문안 가야 되나 우리? 네. KU를 밀겠습니다. 네. 모쪼록. 자, 이번 주에는 올해 들어서 노동계에 큰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노동법이 바뀌는 거. 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최저시급 인상부터 그다음에 52시간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주요한 노동계의 이슈들, 변화하는 이슈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최저임금 인상이 있겠죠.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350원입니다. 네. 전년 7,530원 대비 10.9% 인상된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174만 5,15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또 확대됐습니다. 기존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한정되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의 일부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된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포함 시간도 명시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고용노동부는 유급 주의를 포함하여 그렇게 계산하면 월 209시간인 반면 법원은 실근로시간만 포함하여 계산하는 월 174시간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209시간으로 하는 걸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명문화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확대됐는데 올해부터 정부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기준이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변경되고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이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3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출산 휴가 급여 인상인데요. 출산 휴가 급여 지급액은 월 통상 임금의 100%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상한 금액이 월 160만 원에서 월 18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지급액 상한도 48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육아휴직 급여 인상인데요.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80%가 지급되고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 임금의 40%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4개월 이후부터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금액이 통상 임금의 50%로 변경되고 상한 금액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한 금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일곱 번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인상인데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인데요.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 중 동일 육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최초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200만 원까지 인정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 금액 인상인데요. 실업급여 금액도 기존에는 1일 상한 6만 원, 하한 54,216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일 상한 6만 6천 원, 하한 6만 1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들 내용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 그 다음에 해고의 예외 사유 단일화 등을 비롯해 남녀 고용평등법 일부 법령들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법령이 공포되어 시행일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힘드네. 아니 우리 사실 저는 이제 최저 시급하고 52시간 이거는 이제 확실히 아는데 그 외 건 신경 안 쓰고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네요. 네. 월급쟁이 아닌 이상 뭐 이런 것들을 크게 이렇게 신경 쓰고 살지 않죠. 그리고 월급쟁이더라도 사실 이것들이 자기 관심 내에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갈수록 이게 이제 이슈, 그러니까 직장 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진짜. 옛날에는 윗사람 무서워서 이런 거 절대 입 밖에 못 꺼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거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B급 인생의 잠깐 패션이 아닌 잡동사니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네, 게스트 짝퉁 인터뷰 게스트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사실 이미 우리 이전 시즌 2에 패션쇼 때 나오셨던 나오셨죠. 잠깐 나오셨는데 그때 원래 이제 정식 게스트 나오셨던 게 아니라서 저희가 다시 요청드려서 오늘 나오셨는데 이파로 우리 국회승 교수님 나오실 때 같이 나오셨죠. 네, 이성동 디자이너 얼킨의 이성동 디자이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속 계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번에 정말 너무 잠깐 나오셔가지고 너무 아쉽기도 하고, 예, 그때 제가 코너로 한 20분 정도 코너로 문근의 인디신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두 분 같이 나오시니까 예, 얘기하다 만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때 문근의 인디신 아니었어요. 코너였죠. 짝퉁 인터뷰였어요. 그랬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정식으로 문근의 인디신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셨습니다. 네, 우리 뭐 그때도 소개를 아마 저희가 못했을 거예요. 제대로 디자이너 소개를 오늘 디자이너 소개를 제대로 한번 해야 되니까 우리 B급 인생이 준비해온 디자이너 소개하고 본인 소개 또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이 저한테 보내준 프로필이 너무나 멋지게 돼 있어. 그냥 이거 그대로 읽는 걸로 소개를 대신 할게요. 좀 재밌게 읽어요. 그 대신 좀. 안녕하세요. 얼킨 이성동 디자이너입니다. 패션의 예술을 보았다라는 디자이너로서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아티스틱 유니섹스 브랜드 얼킨을 런칭하였습니다. 예술가의 실제 화학 작품으로 만든 화학이 아니라 회화입니다. 네. 예술가의 실제 회화 작품으로 만드는 가방을 대표 아이템으로 아티스트의 작업을 소스로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하여 디자인을 함으로써 예술과 패션의 경계를 넘나드는 디자인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업사이클링과 예술 문화와 결합시켜 재능 순환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재료 지원 및 콜라보레이션, 전시 개최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신진 아티스트를 후원합니다. 한국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얼킨의 컬렉션 라벨은 패션의 예술 문화의 감성을 녹여낸 하이엔드 캐주얼 라인입니다. 매 시즌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예술 기법과 표현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하고 실험적인 실루엣과 디테일을 선보이며 이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웨어러블한 감성을 더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얼킨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성동 디자이너는 한양대학교 의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014년 얼킨을 런칭하여 장르와 성별,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 얼킨만의 감성과 철학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네, 아유, 힘들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네요 내용. 긴 게 아닌데 너무 길게 읽었어요 지금. 네. 네, 저도 이거를 딱 이제 프로필 내용으로 받아보면서 딱 첫 문장이 패션에 예술을 불어넣다 이렇게 딱 쓰셨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뭐 나머지 내용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예술과 패션을 접목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렇게 뭐 글로 설명이 됐지만은 다시 본인이 직접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더요? 네. 똑같은 내용을? 이 내용 말고 그냥. 먼저 저희는 그 예술가들의 버려지는 습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가방을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가방 브랜드인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의류 좌파가 같이 있었고 사실 초창기에도 판매가 의류 반, 뭐 가방 반 요 정도였다가 되게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면서 가방이 쫙 성장을 하고 많은 이슈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그니처화 된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그냥 디자이너가 뭐 사회적 이슈나 또 작가분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컬렉션도 보여드리고 새로운 거 또 참신한 거를 통해서 좀 예술 문화를 대중들에게 소개를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도 뭐 제품을 많이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디자인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뭐 시그니처 아이템과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세요. 크게 저희가 3가지 라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컬렉션 라인이라고 해서 뭐 서울 패션위크에서 컬렉션 하는 되게 실험적이고 뭐 저의 감성이 좀 듬뿍 담긴 그리고 작가분들과도 협업을 하는 그런 하이엔드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티스틱 라인이라 해가지고 제가 대중적으로 조금 많은 분들이 구매 가능한 뭐 소위 말해서 디자이너 브랜드의 어떤 선에서 좀 가성비가 좋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좀 만드는 그런 아티스틱 라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오는 업사이클링 라벨 이렇게 3개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 업사이클 라벨은 기존에 뭔가 그 이미 사용된 재료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신진 작가분들의 벌어진 회화 작품으로 만드는 가방이 가장 많은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컬렉션에서도 업사이클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데님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업사이클링이 많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업사이클링 브랜드들이 되게 핫한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브랜드가 많이 없고 그 섹터를 제가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들 회화 작품을 가지고 이제 가방을 만들었고 그 말고 재료 중에서 그런 회화 작품이 아니고 다른 재료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일단 소재는 그러면 캔버스. 네, 그 미술용 캔버스가 메인 소재고, 네. 그리고 또 그 의류 업사이클링도 하고 있어요. 이번 컬렉션 때 특히 업사이클링 피스가 있고 그걸 토대로 새 원단을 활용한 그 같은 디자인의 컬러만 다른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같이 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딴에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할까? 뭐 그런 약간 이슈를 가지고 재미있게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업사이클링 그 레퍼런스를 가진 그러니까 실제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바이어들한테 더 인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설명하는 데도 되게 조금 이해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경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보통 컬렉션을 통해서 많이 업사이클링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내가 진짜 지난번에 소개시켜주기 잘 됐어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 분명 이슈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네. 아니,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만날 때마다 그런 이슈가 있거나 나한테 그런 얘기가 들으면 제가 요즘에 계속 얽힌을 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뭐 좋은 데 소개해 주셨어요? 됐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사실 이번 컬렉션 하면서 약간 그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그래, 분명 대기업이나 그 어떠한 내셔널에서도 분명 재고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입었던 옷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로 조금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우리랑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했고 아마 이번 컬렉션도 그런 피스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또 이런 기업 다닌 친구를 많이 초대하려고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제가 업사이클링 하니 딱 떠오르는 게 그 업사이클링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창 패션 업계 재고가 굉장히 이게 많이 남을 때 이 이렇게 워싱으로 이렇게 아이템 청바지나 티셔츠 같은 거 워싱한 아이템들이 트렌드가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어떤 기업들이 기존의 재고를
다 워싱으로 돌려가지고 다 신상품 냈다 이런 예에서 막 히트치고 그랬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업사이클링 근데 수도 있지. 요즘 그 트렌드가 다시 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 거기다 티셔츠에다가 날염하고 워싱 돌리고 맨투맨 막 해지게 워싱 돌리고 그게 유행이 이제 좀 도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독일 패션위크 갔다 오고 또 지난 시즌 파리 패션위크에서도 그런 모토를 가진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고 노는 거니까. 예. 아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옷은 사실은 이제 과잉 생산이 되잖아요. 사실은 부족하게 생산되는 게 아니라 과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남아요. 맞아요. 그거를 놔두고 또 만든다는 게 너무 이 자원 낭비가 있으니까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으면 더구나 뭐 빈티지나 구제. 만든 사람 어떡하라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고로 활용하자. 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트렌디하게 뽑아야 돼요. 그 디자인 자체를. 근데 그 감성은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되게 그냥 정말 그런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뭐 SNS상에서 되게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올해 롱패딩이 굉장히 생산 많이 됐지만 많이 안 팔렸잖아요. 어떻게 이 롱패딩을 가지고 내년에 좀 이렇게 이런 업사이클 개념에서 이렇게 좀 작가들하고 아니면 디자이너들 협업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이미 올해 하나 하는데 누가 했어요? 아니 우리 여기 이성동 디자이너 갖다 주시면 또 뭔가 어떻게 한번 해볼 생각 있어요? 물론 있죠. 그리고 홍콩에 아예 그런 업사이클링 브랜드도 있어요. 재고를 가지고 아예 저기 빈티지 시장에서 재고를 사서 똑같은 걸 사가지고 아니 레코드가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레코드 방식은 레코드 너무 좋은 방식인데 그런 레퍼런스에서도 세그멘테이션이 좀 돼요. 이게 좀 어떤 방향으로 거기 코롱의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되게 정갈하고 깔끔한 뉘앙스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러프하고 좀 세게 과격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컨셉이 있으니 컨셉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나왔던 제품 중에 하나가 코론 스포츠의 그 오래된 이걸 가지고 뭘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컨셉은 레코드가 참 잘 잡았어. 여러 가지. 그래요? 근데 확장성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코롱은 지네 거가 워낙에 많잖아요. 네. 재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뭐 스포츠부터 여성, 남성, 뭐 자파까지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사실은 만들려면 만들 수 있거든요. 걔네는. 디렉터가 또 잘 들어가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아까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잘하는 실장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섭외해가지고 작업을 해도 되게 좋은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제가 20년 전에 문군하기 전에 문군내라는 옷가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템이 그 미국에서 수입되는 니트 아이템 있죠. 니트 아이템을 가지고 팔 잘라가지고 발도시 만들고 몸통으로 스커트 만들어서 업사이클의 시초 거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맞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02년도 99년도 이때 마르지엘라 컬렉션에서도 업사이클링 이미 있어요. 그때 아예 쇼피스가 너무 멋있는 업사이클링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업사이클링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됐는데 예전부터 좀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그것도 역사 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놀라웠었고 저도 공부하고 또 이제 저 석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또 논문도 써야 되니까 좀 찾아보고 하면 은근 역사가 깊더라고요. 되게. 지금 이슈되는 거는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네.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너무 궁금하고 재미있게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사실 업사이클링 그러면 사실은 서스테이너블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올해 내가 봐도 서스테이너블이 최대 이슈의 화두예요. 패션업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전 산업에서 이슈이긴 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다들 못 찾고 있어요. 패션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서스테이너블 이퀄 친환경 혹은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서스테이너블 초소시키면 안 되거든요. 훨씬 더 크고 넓은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쏙 빼놓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만 찾으니까 가다는 게 친환경 혹은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이라.
이런 것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된다. 네.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우리 이성동 디자이너가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면 이쪽 바람머리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디자이너에 관심 갖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이력 프로필 내용 중에 하나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션 정기 배송 서비스 스트리밍 웨어 얽힌 스트리밍 박스 런칭 이게 하나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저희가 작가들과 항상 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막 하다가 뭐 옷 하나 협업하고 이러면 별로 작가분들 제공되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뭐 실제로 프리미엄 라인 같은 경우는 작가들의 실제 그림으로 가방 만들어서 조금 고가 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예 50%를 드려요. 실제 그림이니까. 근데 작가의 그림을 뭐 프린팅을 하거나 자수를 치거나 이렇게 소스로 활용한 경우에는 5% 정도의 로열티를 드리는데 그게 한 아이템에 협업을 한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아예 월 단위로 그냥 우리한테 관심 많은 매니아층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주기적으로 한번 보내보자. 그냥 우리 수익도 수익이지만 수익보다는 작가들 더 알리는 어떠한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자 해가지고 월 단위로 작가와 협업한 제품 하고 뭐 엽서 등의 작가의 그림으로 된 엽서 그리고 작가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화 해가지고 월 단위로 보내주는데 그게 네. 근데 그게 29,900원이에요. 오. 저희가 거의 홀세일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초기 단계에 있고 지금도 해요? 네. 그 런칭 언제 이게 날짜가 없어가지고 근데 언제 했다가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한번 다른 그 친한 스타트업이랑 같이 1차 1버전 1.0 버전을 런칭을 했는데 그때가 아마 한 9개월 정도 흘렀고요. 9개월 거의 1년 만 1년 정도 됐고 근데 그때 그 어떻게 보면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어떠한 정기 결제 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 도입이 자꾸 늦어져서 그냥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한 건 이제 세 번째 3개월 차 넘어가고 있어요. 직접 이제 운영하시는 거는 네. 되게 재밌. 29,900원 받아서 그러면 고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지금 받는 거죠? 후드, 맨투맨, 네. 가방, 뭐 티셔츠, 뭐 이런 종류? 29,900원 안에 네네. 매월 29,900원 내면 그걸 매월? 네. 아니면 매월이요? 네네. 그렇게 많이 럭키박스처럼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볼드한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그렇죠. 뭐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단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은 뭐 하는 것마다 다른데 정기적으로 어쨌든 그거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받는다는 게 네. 뭐 굉장히 싸네요. 그거 뭐 약정이 1년, 2년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약정. 아니에요. 뭐 홀드도 가능하고 사실 제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 자체에서 홀드도 가능하고요. 네. 뭐 그냥 스탑도 가능하고 다 소비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뭐 프로그래머예요? 제가 그 워드프레스라는 좀 그런 기반 프로그램 공부를 해가지고 와. 엄청 초창기에 브랜드 시작할 때 제가 직접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엄청 싸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수익 구조가 나올 수가 있나요? 네. 일단 1월에는 저희 후드를 보냈고요. 2월에는 맨투맨, 3월에는 가방을 보내요. 근데 사실 거의 뭐 수익 구조는 되게 적죠. 하지만 저희 어떤 철학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 이 소비자들이 저희를 이걸 통해서 알아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구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좋아하는 고객의 사실 정보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의미는 있어요. 네, 멀리 보면은 고객을 확보를 어느 정도 하면 그걸 또 기반으로 또 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재밌는 걸 하고 계시고 있네요. 네. 약간 스타트업 시각으로 브랜드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이거는 색다르다. 확실히 차별화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도 이력 중에서 뭐 많은 부분들 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있길래 사실 그 패션 쪽에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시작한 데가 꽤 있었어요. 2, 3년 전에 한참 몰려 있고 이게 그 뭐 아까 얘기했던 데 무슨 뭐 럭키박스 방식으로 양말도 많이 있었고 대박 나는 아이템도 있었고 조금 뭐 이런 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수익 구조가 맞지 않아서 거의 다 지금 기법한 상태로 맞아요.
뭐 어쨌든 이게 마녀층 중심으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좀 지속성도 있어 보이긴 또 사실 한국 인구수가 저희가 1억이 안 되니까 내수 시장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성공한 어떠한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실패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마케팅적이고 또 재능순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또 CSR일 수도 있고요.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없고 돈을 받고 어떠한 마케팅이나 혹은 선물을 제공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CSR로 생각한다 그러면 뭐 진짜 훌륭한 서비스가 되기도 하죠. 네, 그 보통 이제 작가들을 후원하는 개념에 사실은 뭐 받지 않아도 후원 개념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 받는 거니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동안 이게 옆에서 이렇게 봐왔지만은 몰랐네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네.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네. 오늘 잘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게 있으면 보내줘요. 네. 나한테 문자로라도 일부러라도.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해주시려고요? 네. 아무래도 한 사람이 더 알게 되면 좋죠. 너무 좋죠. 네. 최근에 그 롯데 뮤지엄하고 콜라보로 케니 샤프 슈퍼팝 유니버스 전을 최근에 하셨나요? 네, 케니 샤프가 네.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네. 해서 그 같이 룸메를 했던 사람이 그 팝 아티스트의 거장 누구죠? 아우 마돈나. 네, 그 양반. 이거 편집이 좀 오래 들어가겠네.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 유명한 사람. 그분하고 키스 헤링. 네, 키스 헤링도 있었고 앤디 워홀하고 앤디 워홀. 네. 앤디 워홀. 그게 생각 안 나네요, 진짜. 앤디 워홀. 그 분들과 앤디 워홀 누구지? 잠시만요. 키스 헤링 뭐 그런 분들이랑 친구였대요. 다 같이 뭐 방도 같이 쓰고. 근데 다들 돌아가시고 혼자만 이게 살아 계셔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케니 샤프가? 네, 꼭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고 실제로 작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팝아트계 진짜 살아있는 전설인 분인데 오래전부터 업사이클링 되게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롯데 뮤지엄 쪽에서 한국 브랜드를 찾다가 저희를 또 한번 알고 있었어요. 이미 워낙 저희가 예술 쪽이랑 교류가 많다 보니까 한번 협업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먼저 제안을 줘가지고 케니 샤프 쪽에 물어보겠다 해서 이게 협업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물론 너무 좋은 거는 케니 샤프도 얼킨이라는 브랜드를 안다는 거. 그건 너무 좋은 거 그래요? 같아요. 네. 컨펌 받아야 되니까. 디자인한 것도 다 컨펌 받고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예술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오 진짜?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되게 좋았던 이슈였었어요. 이쪽 예술과의 접목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죄송하지만 이게 관심 있게 막 제품 본 게 아니라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으로는 지금 많이 활동하시면서 알려지시고 그런 거네요 지금. 저희가 패션 쪽 사람들 하고 예술 쪽 분들 일부 조금 진보적이라 하긴 뭐하고 조금 개방적 열려 있는 분들 예술 쪽 일부 그렇게 되게 저희 조금 아시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올해 목표는 이제 예술이나 패션에 관심 없더라도 얼큰을 알게끔 하는 게 마케팅적인 목표. 그러셨구나. 네,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좀 더. 네. 어쨌든 지금 뭐 혹시 학교에 나서 강의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에서 지금 겸임을 하고 있고요. 졸업 작품 쇼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되게 그것도 즐거워요. 친구들이 참신한 거 이렇게 해오면 또 그것도 낙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그쪽도 이렇게 약간 이런 예술과 접목한 이런 쪽으로 많이 학생들 하시나요? 저는 학생들이 본연의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져오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그러니까 초반에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이 졸작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 같은 것들 그런 걸 정신교육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의 취향보다는 본인들의 취향을 좀 더 찾기를 바라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좀 멀리 보시고 학생들 위해서 또 하시고 계시네요. 그 부분은. 그렇죠. 어린 친구들 요즘 SNS 워낙 많이 발전해가지고 더 트렌드한 거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오히려 배울 점도 많아요. 그렇지. 네. 야, 뭐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얘기하는데 계속 빠져들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뭐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냥. 꼭 질문 없으면 네. 오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만든 계획이나 브랜드명 같은 경우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건 네. 뛰어넘고요. 네. 혹시 이렇게 지금 잘 나오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떤 꼭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고민, 응?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으면 그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쉽지 않아. 지금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 네. 볼륨화예요. 볼륨화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걸 위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법인으로도 바꿨고 그리고 아예 이제 투자 시장 쪽으로도 저희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볼륨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볼륨을 키우려면 패션이 45조 규모라고 하지만 그중에 디자이너 브랜드가 차지하는 건 되게 적잖아요. 되게 네. 협소한데 그 시장을 넘어서 좀 대중 시장으로도 진출하기 위해서 제가 아티스틱 라벨이라고 하는 세컨까지는 아닌데 얼킨의 컨셉은 있지만 조금 가성비가 좋은 그 라인도 되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또 소비자들도 거기서 이제 만족을 느껴야 또 이게 볼륨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청 볼륨화 시킨다는 게 디자인부터 뭐 유통, 판매, 마케팅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내셔널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좀 분석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하면서 하고 있어요. 뭐 유통도 또 전개해 보면 찾아와야겠네, 그렇고. 그러니까 투자도 뭐 그런 IR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IR 하는 게 밥 먹고 IR 엄청 많이 하고 밥 먹고 하는 게 IR이고. 최근에 그러고 계세요? 네. 우리 소승현 우리 대표님 만나서 한번 좀 조언님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소셜 벤처로 저희가 작년에 1등한 게 있어요. 그 기업은행에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뭐 그런 인증을 받은 적이 없어서 올해는 그 방향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작가분들한테도 더 많은 어떤 혜택을 드리려면 저희 회사 커야 되니까. 그거부터 하셔야겠네. 사실은 제가 보면서 그 사회적 기업 인증받은 기업들을 이렇게 몇몇을 보면 글쎄 이런 게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 보면 아티스트 후원하는 것들이라든지 CSR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철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뒷받침이 탄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것들 받을 수 있어 인증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받으면 아무래도 그 볼륨화라든지 기타 사업화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스테이너블이 그 상업적인 게 아니라 철학적인 게 먼저 뒷받침되고 나서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을 팔 것인가가 명확하고 나서 이제 볼륨화에 대한 것들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얼킨을 가지고 볼륨화하는 거 사실은 글쎄 왜 그걸 가지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나 아니면 시장의 그런 공급과 수요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가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들 말고 얼킨을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서브 브랜드를 가지고 그거를 기획하고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사실 아티스틱 라벨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 뭐 브랜드명을 바꾸고 싶지는 않고 사실 왜냐하면 얼킨이 갖고 있는 철학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여기 안에서 컬렉션은 어쨌든 컬렉션 라벨이 있고 컬렉션을 아예 따로 떼버리고 얼킨 자체를 더 탄탄하게 하자. 약간 사실 그 목적이 있고요. 아까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철학적 가치가 뒷받침이 먼저 돼야 된다 하셨는데 한국은 되게 업사이클링이나 지속 가능한 이런 말들을 물질적인 거에 되게 한정시켜요. 사실 저희는 저희가 내세우는 게 사실 재능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의 어떠한 습작이나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재생산, 해석해서 판매를 내고 다시 작가들한테 리워드가 가는 그런 재능순환이란 시스템을 가지고 조금 브랜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뭐 어디 가서 IR을 할 때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을 하시면서 업사이클링 아이템, 이거 물질적인 거죠. 그걸 하시면서 왜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량 생산 자체도 작가들의 작업을 가지고 혹은 뭐 필요하면 난단이나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하니까 그런 식으로 물질적인 걸 뛰어넘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브랜드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좀 물질적인 거에만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많이 받고 있고 해법이 없었어요. 그들도 해법이 없고 만드는 현실에서 그거를 적용하고 만드는 사람도 뚜렷하게 그거를 설득하지 못하는. 그래서 컬렉션 할 때 그 아예 업사이클링 피스하고 그 업사이클링 피스랑 똑같은 새 옷을 같이 낸 이유가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좋지 이걸 굳이 구분해야 되냐 약간 그런 의미를 좀 담았었거든요. 그 이쪽으로 이제 만약에 그 관심 있으시면 그런 아이디어가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추천이 아니지 그 프라이머 들어보셨어요? 알아요. 예, 거기 거기 너무 초창기라 가지고 초기 기업 지원이라 가지고 초기 기업은 아니시구나. 거기 이번에 그 15기 배치 15기를 모집하더라고 17기까지. 예, 그 기업이 그 프라이머가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을 더 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상학과를 졸업했잖아요. 네. 의상학과를 졸업했는데 지금 의류학과입니다. 의류학과입니까? 네. 어쨌든 의류학과를 졸업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나 사고방식,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 보여요. 일반적이진 않아 보여요. 뭐 일단 아티스틱 쪽으로 돌아선 것들. 그러니까 보통은 예술을 하는 분들이 의류로 왔을 때 이런 것들, 이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반대로 의류나 의상을 했던 분들이 이쪽으로 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전형들이 있나요? 보통 이렇게 협업을 하긴 해요. 근데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더 강조하고 소위 말해 본인이 잘나서 그렇게 디자인을 많이 하시잖아요. 좀 난 디자인 감각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근데 사실 지금 원하는 디자이너는 저 또한 그렇고 그렇게 자기 잘난 맛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뭔가 본인이 그런 재능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다른 공동체 혹은 사람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좀 판단을 했고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그 디자인 쪽으로도 약간 뭐 학생회들 수상도 공부 좀 많으니까 수상도 많이 했고 그런 조금의 재능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화를 못 시키는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예술이 참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우리 그 얽히는 약간 작가들의 그 패션 상품화 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딱 지금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 작가들의 그걸 어떻게 패션 디자인 작품으로, 그러니까 작품이 아니죠, 상품으로 가시느냐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역할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디지털화 시켜서 그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이제 하시면 좀 더 대중적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작가들은 그러면 어디서 주로 교육을 하시거나? 처음엔 저희가 막 습작을 수거하기 위해서 미대나 영업을 막 다녔어요. 영업이라고 얘기하면 뭐하고 가서 뭐 이런 걸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새 캔버스를 교체해주지도 못했고요. 초창기니까. 근데 정도 조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이제는 거의 뭐 문자나 뭐 카톡으로도 먼저 더 연락을 주시기도 해요. 이메일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편하고 그리고 작가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작가 전시를 열어주다 보니까 그때도 작가 포트폴리오들이 확 모여요. 그때 또 네트워킹이 되고 이미 그런 네트워크 이미 많이 쌓여 있구나. 네. 그리고 같이 전시했던 작가분들끼리도 친해지고 저는 안 만나면서 본인들끼리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얽힌에 대한 자료조사가 좀 난 미흡했구나. 제가 자료 너무 조금 보여드려가지고. 아니 여기 다 있는데 뭘 자료조사가 많아요. 네, 우리 얽힌 이성동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 많이 했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 네. 저는 오늘 나와서 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을 만날 줄 몰랐고요. 일단 그래요? 너무 조금 감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얽힌 자체가 조금 대중분들한테 이제 알려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기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사실 업사이클링이 메인인 브랜드가 컬렉션에 서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그런 약간 행적을 좀 만들어가고 있으니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혹시나 여기 예술 관련된 분들이 이 방송을 듣거나 보신다면 많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편하게 연락 주셔도 저희 항상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청취자 분들 중에서 혹시 대기업 중에 재고 남는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고, 또 아티스트들도 연락 주시고, 또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마지막 하나 제가 짤막하게 질문 드릴 건데, 네, 얽히는 뭐뭐다. 해서 뭐뭐에 적합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얽히는 뭐뭐다. 얽히는 예술 하이브리드 패션 브랜드다. 와, 얽히는 예술 하이브랜드 패션 브랜드다. 하이브리드. 예술가 어떠한 걸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역시 그 단어도 예술적인데요. 제가 볼 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B급 인생 마지막 전할 말 있으시죠? 저희 팟캐스트 패션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및 팟캐스트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은 패션쇼2018@다음점넷이나 패션쇼kr@gmail.com입니다. 팟캐스트 패션쇼의 홈페이지는 fashow.kr입니다. 팟쇼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의 유튜브 채널 구독도 부탁합니다.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쇼로 검색하면 되고요. 생각보다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고 싶은 기업이나 개인 회원들도 메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번외편 문군의 인디신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